자, 이번에는 DNA 구조 관련해서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자, 앞에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피스, 에이버리, 그다음에 허쉬와 체이스 실험을 통해서 유전 물질이 DNA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을 봤어요. 폐렴 쌍두근을 통해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그 물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에이버리는 다당류, 단백질, RNA, DNA 이런 분해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실험을 봤는데 DNA 분해 요소를 처리했을 때만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DNA 분해 요소를 처리를 했을 때만 형질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다. 그래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해서 DNA 유전 물질이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막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가 다시 한번 실험합니다. 실험 재료는 박테리오파지. 그래서 32P와 35S로 표지한 박테리오파지를 가지고 실험했었고 32P로 했을 때는 32P로 했을 때는 침전물에서 침전물에는 대장균이 있었죠. 그래서 30이 필요했을 때는 침전물인 대장균에서 관찰됐고 박테리오파지가 대장균의 유전물질을 남기므로 이 침전물인 대장균에 32P 방사성 동위원소로 방사능이 검출된 걸 통해서 침전물인 대장균에 방사능이 검출됐기 때문에 32P인 물질이 들어있는 게 유전 물질이다. 그럼 그 물질이 무엇이냐? DNA구나 라는 걸 증명한 실험이었고요.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내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5S로 표준하면 상층액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여기는 박테리오파지가 들어있죠? 박테리오파지 껍질. 그러면 대장균인 몸속에 유전물질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35S로 방사성 동위원소 표시한 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물질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DNA 구조입니다. DNA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중나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자, DNA 핵산 먼저 살펴볼게요. 핵산, 누클레익 애시드,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은 DNA와 RNA 총체를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클레익 애시드이다. 그런데 어떤 누클레익 애시드냐? 얘는 데옥시 리보누클레익 애시드고 RNA는 리보누클레익 애시드다. 그래서 당의 차이가 있었죠. 자,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인상당 염기가 1대 1의 비율로 했었죠. 인상과 당과 염기가 1대 1의 비율로 있었습니다. 이 당의 구조가 DNA와 RNA는 차이가 있었어요. DNA는 5탄당이 있는데 이 5탄당은 당들은 선형으로일 수도 있고 고리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리형 있을 때 탄소 골격의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번 탄소, 2번, 3번, 4번, 5번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거예요. H만 있어요. 그래서 디옥시라고 읽을게요. 데옥시 리보스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당이다. 그래서 이런 당을 지닌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데옥시 리보 누클레익 애시드라고 해서 DNA입니다.
그러면 RNA는요, 2번 탄소에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리보스예요. 그래서 리보 누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RNA입니다. 자, 염기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면 D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 R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다. 염기는 DNA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고요. ATGC, 그 다음에 RNA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에다가 좀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분자의 구조. DNA는 길이가 길어요. 모든 내 몸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다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야 돼요. RNA는요,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나선 이렇게 그림 보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가닥은 이렇게. 자, 있는 곳. 자, DNA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에 다 존재를 해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DNA, RNA, 리보솜이 자체적으로 다 있었죠. 자, RNA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세포질에 다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세포 소기관으로 구분하는 거는 진핵에서, 자, 뭐 원액은 다 세포질이겠죠. 자, 특징. DNA는 유전자를 모두 다 저장하고 있어서 유전자의 본체라고 합니다. RNA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3이 됐고 생명과학 2를 배우니까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또 뭐 3가지 다뤄드릴 테지만 mRNA, tRNA, rRNA가 있습니다. 메신저 RNA, 트랜스퍼 RNA, 리보조멀 RNA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DNA와 RNA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염기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돼요. 구분 기준은 골격을 보고 구분을 하는데 보통 탄소나 질소들이 골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데닌과 구아닌 같은 물질들은 이런 골격이 고리형이 2개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시 같은 것들은 고리가 1개짜리입니다. 그래서 고리가 2개짜리인 타입을 퓨린 계열이라고 하고요. 고리가 1개짜리인 타입을 피리미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퓨린 계열 염기로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존재를 하고요. 피리미딘 계열 고리가 1개짜리는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존재를 합니다. 샤가프의 법칙. 1950년대에 샤가프가 밝혀낸 건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DNA에서 ATGC는 비율은 생물종마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니까 생김새가 다르겠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자, 각 생물에서 비율은 각각 하나씩은 다를지라도 A와 T의 비율은 같고 GRC의 비율은 같더라. A와 T는 같고 GRC는 같더라.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A와 G, 아데닌과 구아닌, 그 다음에 타이민과 사이토신 했을 때 요 비율이 같고 요 비율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0%더라. 이렇게. 그래서 퓨린 계열 비율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의 비율과 같더라.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염기의 상부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결합을 합니다. 타이민은 항상 아데닌이랑 결합을 하는데 이런 염기들은 수소 결합을 합니다. 수소 결합은 공유 결합보다 훨씬 약한 결합이에요. 근데 이 수소 결합을 염기들은 해요. 그래야지 이제 형태 변화가 자유로워요. 공유 결합을 하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나중에 형태 변환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을 이중 수소 결합을 해요. 이중 수소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수소 결합을 하는데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합니다. 이게 큰 의미를 갖는데 고리 2개짜리는 고리 1개짜리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데닌이면 타이민이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아닌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쪽은 사이토신이, 이쪽에 사이토신이 존재한다. 이쪽에 구아닌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개짜리는 1개짜리와 1개짜리는 2개짜리가 결합을 한다는 거죠. 퓨린계는 피리미딘계와 피리미딘계는 이제 퓨린계와.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항상 이 지름이 똑같게 돼요. 그러면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샤가포의 법칙과 DNA 지름이 일정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냐면 고리 2개짜리가 결합을 하고 그래서 뭐 아데닌과 구아닌과 사이토신 그리고 뭐 타이민이 사이토신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렇게 들쭉날쭉해져요. 들쭉날쭉해지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DNA가 손상을 입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세포의 생존이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개체의 생존 위험성이 낮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름이 일정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거에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오래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보적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상보적 결합 잠깐 보면은요. 자, 상보적 결합 한번 볼게요. 뭐야, 왜 투명한 색이요? 흰색이 어디 갔어? 왜 안 가려지지? 아, 이걸로 해서 그렇구나. 미안해요. 이걸로 이렇게. 자, DNA 염기가 있다면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염기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이랑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란만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만 타이민은 아데닌이란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상보적인 결합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T랑만 아데닌 T민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A니까 T, A니까 T, T니까 A, T니까 A, G니까 C, A니까 T, C니까 G, G니까 C, C니까 G 이렇게 상호적인 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를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염기를 20개를 100%라고 줬을 때 한 개만 알려준다면 우리는 나머지 것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이렇게 삭제하면서 너희들이 맞춰봐라 라고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 개만 알려줬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개만.
아데닌이 30% 들어있어요. 6개. 그러면 타이민도 알 수 있겠죠. 타이민도 30%가 있게 됩니다. 6개. 그러면 총 퍼센트로 보면은 30, 30이니까 60%죠. 그러면 빼기 60%니까 40%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구아닌과 사이토신이니까 각각 절반씩이니까 20%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개수로 보면은 총 12개예요. 그러면 나머지 값이 8개죠. 그러면 각각 상부절가라고 하니까 4개, 4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10개에 합하면 50%, 합하면 10개에 50%로 샤가프의 법칙은 이렇게 생명체들은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이렇게 비워봐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DNA의 X선 회절 사진과 더불어서 DNA 이중나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텐데, 우리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숫자를 잠깐 보면은요, 양쪽 골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NA 반지름은 1나노미터고, 그러면 지름은 2나노미터가 되겠죠. 자, 요렇게 배우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DNA 복제와 복습까지 같이 하면서 살펴볼게요. 영상 이어서 또 찍겠습니다.